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필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저희 미니 인터뷰에는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요.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번에 그 동대문구청장 예비 후보를 선언한 이필형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한다면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28년 공직을 경험하였습니다. 그 국가정보를 다루면서 국가 비전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 그리고 소통하는 자세를 또한 배웠습니다. 또한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면서 그 위도 방패장 처리 과정을 통해 그 갈등 수습 과정을 배웠고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을 거치면서 세종시 추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. 그리고 국정원 퇴직 후에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총선을 2번 거쳤고 대선을 2번 거치면서 정치 관련 그 정책 개발과 그다음에 그 이 정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수업하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. 정말 좀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좀 해주셨는데요. 행정관님께서는 이 동대문구와는 좀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실까요? 저는 이제 동대문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 그 답심리초등학교를 나왔고, 결국 이제 전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다니면서 이제 고교 시절을 보냈고, 또 제가 동대문구 인근의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다면 첫 직장이 또 임은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저희 동대문과의 인연입니다. 네, 정말 동대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좀 가지고 계신데 이번 제8대 지방선거 동대문 구청장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. 출마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. 저는 그 사실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그 동기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정치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방 정치가 바로 그 현장이다.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방선거를 출마하게 된 어떤 동기로 생각하였습니다. 네,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. 예. 그동안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 진행해 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저는 이제 공직에서 이제 28년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지역 정치는 제가 조금 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직장을 공직에서 했었고 그리고 공직에서 퇴직해서는 중앙당 활동을 좀 했고 중앙당에서 대선을 2번 거치면서 전략본부장을 했고 또 조직본부장을 하면서 중앙정치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도 제가 이제 또 그 정책 개발을 하는 여의도연구원 아젠다 위원장을 거치면서 지방정치 이 중앙정치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불행하게도 지방정치 현장에서는 우리 동대문에서는 뛰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나 지방정치 행정과정은 누구보다도 그 과정에 많이 익숙하게 그 경험하였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. 네,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행정관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좀 잘한 부분 또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동대문구를 이제 구청장에 출마하기에 앞서서 동대문구를 걸었습니다. 그래서 한 5바퀴 정도 동대문을 몸으로 걸었는데 한 2개월 걸렸습니다. 거기서 보니까 그 교육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었고, 그리고 또 보육이라든지 이런 양적 투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다. 그러나 이제 행정 시스템이나 어떤 구정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찾기가 좀 힘들었다. 그리고 그 도서관 시설 같은 것들이 이 시설 관리에서 도서관을 관리를 하더라고요. 물론 시설도 많은데 도서관은 좀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대문구청장이 된다고 하면은 행정에 어떤 철학이 있는 그런 그 행정 개편도 좀 필요하다. 그리고 저희 이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저는 우선하고 싶습니다. 네, 잘한 부분으로 교육과 보육을 좀 꼽아주셨고 또 개선할 부분으로는 행정 시스템과 또 구정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
지역 주민들을 위한 좀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이 참 중요할 텐데요. 예. 어떻게 좀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하실 계획이실까요?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걷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은 지역을 좀 구석구석 더 좀 걷고 싶고 걸으면서 주민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. 그 거리에서 또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그리고 상점에서 또 사무실에서 그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이 그 제가 걸으면서 동대문의 현주소와 그리고 동대문의 미래 이런 거 동대문의 어떤 미래에 대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그 말씀들이 뭐였냐면은 그 바꿔라 그리고 일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제가 동대문구청을 한번 개인적으로 그냥 방문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구청이 좀 웅장하더라고요.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가슴이 좀 떨리고 할 정도로 좀 문턱이 좀 높아 보인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월 1회는 구청을 좀 진짜 그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날을 만들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좀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.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. 저는 이제 그 동대문을 걸으면서 이제 가슴으로 느꼈던 게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동대문을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. 그리고 동대문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또 전했던 말씀들이 그 내일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. 삶에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동대문이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민생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제가 가슴에 닿았던 거는 구청 살림을 좀 내 집 살림처럼 좀 해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좀 닿았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층 빌딩도 또 경제력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소박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, 내 작은 삶의 기적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동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이 그 동대문 주민들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동대문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주민 여러분, 제가 동대문 주민과 함께 동대문을 더 나은 내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행정관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필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